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최신 뉴스와 흐름을 분석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은 서강대학교 윤석빈 교수님 모시고요. 암호화폐의 지갑과 보안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저번 시간에 암호화폐의 역사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암호화폐의 대중화가 이뤄지면서 그에 따른 보안 문제도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지갑은 개인 자산 보호의 핵심 도구인데요. 암호화폐 지갑은 무엇인지 또 다양한 보안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서강대학교 윤석빈 교수님 모시고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러스트 커넥터 서강대 윤석빈입니다. 네, 교수님. 암호화폐 지갑을 아까 조금 오프닝 때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인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안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암호화폐 지갑이라는 용어가 뭔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원래 지갑이죠. 저도 이제 물리적 지갑도 있는데 지갑은 이제 뒤에 말씀드렸지만 사용자의 개인 키가 있어요. 개인 키를 보장하고 보관하고 송금하고 수신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아까 어려울 수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하셨던 분들은 지갑이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갑이란 부분들은 중요한 거는 개인 키를 먼저 보관한다. 근데 개인 키와 이제 퍼블릭 키와 나올 텐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근데 이제 통장에서 계좌번호는 퍼블릭 키, 공개 키라고 하고요. 거기 실제 통장할 때 비밀번호 있잖아요. 비밀번호는 본인만 알아야 돼요. 비밀번호는 다 많이 털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통장으로 비율을 들자면 통장의 계좌번호는 공개 키, 그리고 비밀번호는 개인 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개인 키를 보관하고 송금하고 수신을 받을 수 있는 지갑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지갑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뭐 제일 유명한 게 메타마스크라는 지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적인 용어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키 그리고 공용 키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제가 또 조금 공부했던 바에 따르면 핫 월렛이 있고 또 콜드 월렛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저는 어려웠거든요. 예. 되게 좀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뭔가 질문 핫하다는 거는 이제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게 핫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인터넷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건 핫이고요. 네. 인터넷과 끊어져 있다라고 하면 콜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네. 구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인터넷과 통신망 연결돼서 핫 월릿이라고 네. 하고요. 끊어져 있다, 콜드 월릿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터넷과 연결돼 있으면 뭐 편리할 수도 있지만 보안에는 취약할까요? 취약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넷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뭔가 보안에 좀 취약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과 되면 해킹될 수도 있고요. 통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과 끊어져 있으면은 당연히 보안이 높아진다고 해서 그런 개인 키를 통해서 똑같은데 핫 월릿은 인터넷과 연결돼 있다고 그런 게 기본적인 원리라고 여러 가지 뭐 더 기술적인 게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가장 큰 차이점은 인터넷과 연결돼 있어 핫 월릿 끊어져 있다 콜드 월릿이라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보안성은 당연히 콜드 월릿이 좋아서 초기에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인터넷 뭐 이후로 지금 모바일 이후로는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시대인데 네. 한참 이제 블록체인 ICO 많고 그랬을 때는 그때 콜드 월릿을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면 해킹의 위험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때 컨퍼런스 가면 그래서 그때 콜드 월릿 뭐 그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았었는데 뭐 지금도 있고요. 그런 기본적인 원리는 당연히 끊어져 있으니까 안전하다는 기본적이고요. 또 페이퍼 월릿도 있어요. 종이에. 네. 그 정말 제가 듣기로는 유명한 돈이 많은 실제 자산가들은 네. 콜드 월릿도 잘 안 쓰고 딱 종이에 출력해서 금고에 딱 그러니까 백지수표 같은 나중에 내가 뭐 무슨 일 있으면 이거 꺼내서 이걸 써라 그런 식으로 페이퍼 월릿 네. 저도 뭐 말로만 들었는데 그 페이퍼 월릿도 있긴 한데 기본적인 거는 이게 콜드 월릿, 샤 월릿 그렇게 가장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의 유무로 나눠진 지갑 같은데요. 잠깐 또 말씀해 주셨지만 이 각각의 장단점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조금 장단점과 또 이 각각의 사용 사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이 쓰실 거예요. 좀 네. 사실 이더리움 쓰시는 분들은 많이 메타마스크가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는 대표적인 하드 원리시죠. 그러니까 지금 네. 쉽게 설명하면 스마트폰에 네. 바로 이제 지금 저도 스마트폰에 갖고 있는데 네. 나중에 앵커님도 혹시 나중에
돈 많이 버시고 하시면 월급의 일부는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그러면 네. 직접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메타마스크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아마 지금 사실은 뭐 안 해보셨던 분도 있고 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테스팅으로 메타마스크 검색하시면 바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직접 스마트폰 위에서 인터넷 연결된 상태에서 쓰는 게 기본적으로 편리하죠. 편리하기 때문에 하나 원리는 메타마스크가 대표적인 하나 원리시고요. 콜드월렛에는 여러 가지 뭐 IO 렛저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좀 자산이 있는 분들이 나는 보안이 중요해라고 하는 네. 분들은 이제 콜드월렛을 많이 쓰시죠. 그래서 저도 콜드월렛 몇 개 갖고 있긴 한 테스팅으로 갖고 있는데 그거 보면 좀 더 이렇게 불편하긴 하죠. 하지만 자산 안전하기 위해서 왜 만약에 스마트폰을 안에 있는 자산이 있으면 이게 만약 해킹 당하면 네. 스마트폰 해킹 당하듯이 제 원리 하드 월릿은 바로 탈취가 되거든요. 네. 사실은 뒤에 또 말씀드린 거래에서도 대표적인 하드 월릿 섞여 있긴 해요. 그러면 해킹 당했을 때 그런 것들은 하드 월릿이 많이 뚫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좀 사용하기 편하죠. 대신 콜드 월릿은 사용성은 떨어지지만 보안은 좀 높아진다. 그러니까 트레이드오프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보안을 높여가면은 사용성은 떨어지고 네. 사용성이 높으면 보안은 낮아져. 취약하고. 이렇게 트레이드오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계속 보안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해킹을 받지 않도록 암호화폐 지갑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암호화폐 지갑을 이제 제가 선택 만약에 해야 될 때 이렇게 고려해야 될 어떤 주요 요소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인 건 아까 하드 월릿이나 그런 분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러니까 메이커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왜냐면 그 월릿을 네. 사실은 잘 고르셔야 되는 게 뭐 예를 들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앱 마켓에 있는 건 네. 그 월릿이라고 하냐 그 자체 다운 받는 순간부터 해킹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정보를 탈취될 수 있는. 네. 저희는 보안 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가 좋은지를 좀 판별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이미 검색하시면 네. 이거는 정말 위험한 월릿이 그런 것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잘 분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은 메타마스크 워낙 많이 쓰시는 거니까 그렇게 시작점은 메타마스크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그럼 오늘 그거는 사실은 이더리움 재단에서 만든 네. 회사예요. 거기서 만든 거기 컨설턴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네.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데 지금 메타마스크로 많이 좀 쓰고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보안 회사들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검색해 보시면 뭐 회사 이름까지는 그렇지만 뭐 유명한 보안 회사들이 우리가 웹3와 웹2 같이 하는 지갑 그래서 원릿 부분들이 문화 대표적인 보안 회사들도 다 그런 그래도 이왕이면 또 네. 알려져 있는 회사 걸 쓰시는 게 좀 네. 안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본인이 이게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한번 분별하셔야 되고 어떤 회사가 만든 건지를 네. 보셔서 그래서 이제 콜드 월릿은 이미 뭐 몇 개 제품이 딱 정해져 있어서 네. 이미 뭐 많이 알려져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릿 회사가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보안 회사가 만든 웹3와 웹2를 같이 연결한 지갑도 있고요. 그런 건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거를 토대로 저도 한번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지갑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가장 큰 보안의 위험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아까 개인 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보관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것들이 네. 그래서 보안 키를 네. 저도 가끔 바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마치 통장 비밀번호를 이렇게 바꾸듯이. 종이에 막 이렇게 적어놓고 네. 어떤 노트북에 막 올려놓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러면 안 돼요. 개인 키는 정말 그건 자기의 자산 마치 네. 인감 도장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모든 비밀번호 그런 거서 마치 통장에 있는 비밀번호를 보관하듯이 네. 모든 나의 자산이 연결되는 그 게이트웨이 문을 여는 키 같은 거라서 그게 제일 중요해서 개인 키 보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키를 보관하는 방법들에서는 뭐 그것들을 뭐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 넣는 건 안전하지 않고 그걸 잘 이렇게 네. 따로 보관한다든지 이중 장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기본적인 건 보안 키, 그러니까 개인 키를 잘 보관하는 게 중요한 부분에서 개인 키를 하드 원리 말씀 연결돼서 그것들이 연결되다 보면 탈취되면 다 뚫리는 거니까 그걸 따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프라이빗 키, 개인 키를 잘 관리하셔라. 그래서 개인 키 지금은 웹2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 비밀번호 없어져도 은행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지점 가면 또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못 받습니다. 개인 키가 사라지면 네. 자기 자산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건 중에 유명한 그 디지털 자산
분이 있으셨는데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개인 키를 다른 데 공유 안 했으니까 네. 아예 못 쓴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건 약간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네. 중요한 거는 프라이빗 키를 잘 네. 관리하셔야 되고 네. 그것들을 또 거꾸로 이걸 보안도 중요한데 이걸 네. 프로세스 상으로 보니까 또 유용성 관점에서는 또 어떻게 만약에 유사시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두 가지 측면이 좀 있어서 네. 두 가지 좀 고려하시는 기본적인 거는 보안이 중요하다. 음. 그래서 개인 키를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또 뭐 사례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킹이 됐던 어떤 큰 사례들이 또 있을까요? 워낙 지금 뭐 검색해 보시면 뭐 거래소라든지 그리고 일반 자산가분들이 이게 스마트폰 어떤 분은 스마트폰 깨끗하게 두 개 갖고 다녀요. 이건 거래 전용 스마트폰, 거래 전용 폰, 이건 일반 폰. 왜냐면 해킹 많이 당하세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북한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가상자산으로 네. 해킹 많이 했다는 뉴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 가상자산 돈을 많이 벌기 해킹으로 돈을 버는 네. 사례가 실제 많은 뉴스가 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뭐 거래소, 그리고 자산가 쪽에서 사실 해킹에 대한 위험은 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IT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해킹 당할 바는 비슷한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이후로 제가 모니터링해서 이제 네. 만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일반 유저분들은 사용자분들은 네. 해킹의 위험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하셔서 이게 백신 소프트웨어만 하는 정도 레벨로는 안 되실 것 같고요. 네. 자산이 있잖아요. 마치 왜냐하면 해커들이 왜 할까요? 여기 돈이 쌓이는 걸 아시거든요. 알기 때문에 네. APT 그러니까 네. 모든 가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해킹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교수님은 아직 해킹 당하신 건 아니고 당할 뻔했다. 네, 모니터링을 해서 네. 그런 걸 해서 그 이후로 더 장치를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자산이 있는 건 아니라서 이제 테스팅용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좀 더 경험해봤어요. 네. 이 지갑을 이제 선택했을 때 보안의 위협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어떤 보안 기능을 또 확인을 해봐야 될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이제 웹2나 웹3가 좀 다르겠는데 웹2는 여러 가지가 뭐 이중 투팩터 인증이라든지 생체 인증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분산 아이디 같은 경우도 연결되는데요. 기본적인 부분은 근데 웹3와 웹2 가장 차이점은 개인 키를 상실되면 네. 현재는 그걸 복해서 뭐 멀티시그나 그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네. 복호 이걸 좀 리스토어 시키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개인 키가 없어지면 아까 전혀 손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건 거의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스마트폰 사실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삼성폰에 이미 월릿이 들어가 있으세요. 그래서 기본 앱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스마트폰에 약간 뭐 시큐한 영역에 존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는 이 자산이 커질 거야 알아서 디지털 자산 다 이미 하고요. 우리나라 뭐 카카오나 네이버도 다 그 원리를 쓰고 있었던 게 있었고 사실은 이런 기능들이 한쪽은 보안이 중요한데 이거를 유지 케이스 또 어떻게 잘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안적 측면도 있고 누가 더 사용성 높일 거냐 싸움이 돼서 웹3와 웹2가 되게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웹2 회사들은 웹3를 가려고 하고 네. 웹3 회사는 거꾸로 뭐 디지털 자산 회사가 거꾸로 은행을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양쪽이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예는 스타벅스 많이 네. 쓰시죠. 네. 사이렌 오더를 쓰시잖아요. 네. 스타벅스가 더 이상 카페 회사가 아니에요. 그 사이렌 오더 금액을 다 합치면 글로벌리 이미 은행이 돼 있고요. 그래서 고객 데이터를 갖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그래서 그건 재밌게 스타벅스가 뭐 NFT나 블록체인 기술도 많이 리서치 많이 해요. 그 데이터가 자산화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벅스 보안적인 것서 월릿 지갑 그런 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재밌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과 융합되는 시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웹3 회사는 웹2로 올려고 웹2 회사는 웹3를 하려고 막 치열한 경쟁도 있고 네. 협력도 있고 굉장히 지금 약간 그런 웨이브가 오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저도 오늘 사이렌 오더로 스타벅스 주문해서 왔는데 이렇게 또 연결이 돼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렇게 보안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현재 이 암호화폐 지갑 보안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발전이 돼 있을지 궁금해요. 네, 기본적인 뭐 PK 기술이라고 해서 뭐 네. 흔히 말하는 뭐 아까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그런 에서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원래 보안 기술을 많이 차용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보안에 있는 건 그러니까 블록체인 회사들이 바로 그렇게
보안에 대해서 이제 차용해서 쓰고 있는 게 많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해시 기술이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어 마치 지문 디지털 지문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네. 뭐 해시 기술을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돼요. 해시는 뭐냐? 쉽게 설명드리면 디지털 지문이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 잘 취합해서 뭐 머클트리라는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잘 조합이 돼 있어요. 조합이 돼서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본적인 건 여러 가지 보안 기술을 조합해서 네.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잘 만들어 놓은 상태고 그것들을 체인화 시킨 거죠. 그래서 보안 자체는 그런 보안에 있었던 기술 채용해서 잘 연결시켰다는 게 봤더니 맞고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썼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보안 기술을 연결한 거 맞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프로세스나 더 차용시킨 게 맞죠. 이제 그런 새로운 이제 양자 암호학 기술이 나서 그런 들어보셨어요. 양자 컴퓨터가 되면 네. 다 깨질 거야. 뭐 그런 뭐 타원 곡선 그런 암호화가 있었는데 다 깨질 거라는 나오는데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타원 곡선나 뭐 이제 오늘은 뭐 그걸 다 설명드리는 차인데 그런 기술들을 잘 조합했다. 조합해서 그것들을 실제 딜리버리한 게 블록체인 회사 그리고 지갑에서 쓰는 서비스를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재밌는 건 보안이라는 건 창과 방패예요. 네. 뚫리는 사람이 있으면 방어는 네. 창과 방패의 그 메커니즘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블록체인의 기본적 사상은 그런 것들을 잘 채용하고 있고 가장 최신 보안 기술들을 많이 채용하고 좀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고 있는 거는 전제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법적 규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암호화폐 지갑 보안과 관련된 어떤 법적 규제가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현재는 뭐 그것도 이용자 보호법에서 네. 그거 나왔어요. 너희 보관을 보관을 잘해야 돼라고 나와서요. 아마 지금 점점점 커스터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커스터디라는 지갑 뭐 그 보관 사업자라고 해요. 그런 그 디지털 자산은 이제 보관을 잘해라고 해서 법적인 부분은 사실은 고객의 자산인데 그걸 유용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거래소나 아니면 디지털 사업자가 네. 이쪽에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맡겨줬는데 그것들을 딱 지급 준비처럼 준비해야 되는데 마치 이거를 먼저 갖다 쓰고 같이 채워놓으면 되지 뭐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법적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은 고객 자산 자우에게 잘 관리해야 돼. 그렇게 좀 규제는 이미 스타트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용자 보호법이 시작되면서 뭐 이런 지갑 보관 관리 잘해야 돼. 아까 말씀 개인 키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시행이 돼서 네. 지금 뭐 커스터디 사업자들도 그렇고 지간 보관 사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제 법인 사업자가 네. 기관 투자자를 못 하고 있는데 아마 기관 투자자 들어오면 은행, 보험, 증권카드 많은 그 사업자들이 잘 개인 키를 잘 보관하기 위한 것들이 또 늘어날 것 같아서 아마 이용자 보호법 규제가 꼭 시작점이 돼서 아마 좀 지나면은 저도 뭐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자 위주긴 한데 네. 기관 사업자 들어오면 지금 은행, 보험, 증권, 카드 이제 다 고객 자산 잘 관리하듯이 그런 고객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뭐 커스터디 사업자, 그런 지갑 뭐 기술 사업자 그런 것들은 더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혹시 교수님 개인적으로 어떤 규제가 또 필요하다고 보시는 게 있을까요?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기본적인 당연히 이용자 보호, 소비자 보호가 방점이긴 하죠. 근데 저는 주주와 진흥을 잘 밸런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네. 기관 투자자들이 좀 지갑을 소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관 투자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들만 있어서 좀 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법인 흔히 말하는 기관 투자자 아니면 법인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좀 창고는 열어야 될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또한 기술적인 부분은 규제 진흥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좀 진흥할 수 있도록 이런 디지털 자산 스타트업들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 가고 뭐 지금 두바이 많이 가요. 네.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많은 기술력도 있고 그런 아이디어도 많고 이번에 컨텐츠도 강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융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ICO 같은 것도 그렇고 그것들을 해외에 나가지 않고 네. 국내에서 뭐 실리콘밸리나 이제 뭐 시비스, 주크밸리가 아니라 이제 테일랜밸리가 그런 디지털 자산 될 수 있도록 그런 네. 스타트업들이 좀 샌드박스처럼 네. 확산되고 좀 글로벌 시장을 나갈 수 있는 네. 플레이그라운드가 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 시간에 암호화폐 역사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갑 보안에 미치는 영향이 또 있을지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는 그것들이
뭐 송금 수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되는 것, NFT라든지 디파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되는데요. 지갑 부분이 네. NFT가 지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디파이 자산들이 있어서 다 지갑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서 네. 지금 메타마스크를 보시면 그 안에 이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계열이 있고 NFT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갖고 있는 것들이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실행되는 아까 고객의 자산이라는 표현을 그 보관되는 장소가 지갑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결과물 네. 그것들이 보관되는 장소가 지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것들은 송금 수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네. 실제 모든 프로그램이 다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물들이 자산, 데이터가 보관되는 게 지갑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것들이 네. 뭐 이더뿐만 아니라 NFT라든지 디파이라든지 그 결과물이 이제 데이터 보관되는 것들이 이제 지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말씀해주신 어떤 정부나 중앙은행이 이제 제안하는 디지털 화폐가 이 암호화폐 지갑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을까요? 되게 재밌는 질문이신데 네. 저도 최근에 CBDC도 이제 리서치도 하고 이제 관련 분들 만나는데 CBDC 자체는 이제 중앙은행 법정 화폐인 거죠. 네. 한국은행에서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 들어보셨을 텐데 네. 스테이블 코인이 CBDC로 쓰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기존은 스테이블 코인 만들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일본은 되게 그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고 그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중국 CBDC가 관광객이 왔어요. 중국 위안화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에 연결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막아놨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CBDC 자체는 이제 제가 볼 때 크로스보더, 그러니까 우리나라 CBDC랑 뭐 미국 CBDC, 중국, 일본 CBDC 연결되는 것들은 조금씩은 아마 네.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들은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월릿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KYC, AML처럼. 근데 그런 지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커스터디 지갑과 넌 커스터디 지갑 표현하는데요. 그런 네. 뭐 수탁 지갑과 비수탁 지갑인데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거가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기본적인 거는 CBDC 지갑하고 네. 일반 메타마스크 지갑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개가 근데 그러니까 네. 혼용이 되는 지갑이 또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의 미래 방향에서 CBDC 지갑 따로 일반 블록체인 쓰고 있는 지갑 따로따로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발전해야 될 길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블록체인 기술 발전이 암호화폐 지갑 보안에 어떤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요. 뭐 당연히 이제 블록체인 하는 거는 당연히 지갑 기술과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제 재밌는 건 월릿워라고 합니다. 누가 고객 월릿을 많이 이제 확보하느냐에 서 싸움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은 당연히 그런 것들은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했지만 웹3, 웹2가 연결이 융합돼서 웹3 하는 최근 우리나라도 지금 DID라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저도 쓰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 쓰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행안부에서도 정부 24 지갑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월릿 자체가 좀 지나면 뭐 한 월릿 안에서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NFT, CBDC, 마이데이터를 하나 월릿에서 네. 이제 월급의 반은 코리아 원으로 반은 그런 너머의 사람이 많은데 그런 슈퍼 서비스 시대처럼 그 월릿 안에서 월릿은 당연히 이런 많은 발전이 총 집약되는 게 월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제 약간 기술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그 암호화폐 지갑을 백업하는 방법, 뭐 그런 중요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통은 이제 처음에 만들 때 니모닉 코드라고 해요. 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단어를 쭉 나오던데 그것들은 처음에 많은 분들이 그것들을 이제 잘 이렇게 관리 안 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냥 이거 네. 뭐 캡처해 놓고 적어 놓는데 그것들을 니모닉 코드라고 해서 그것들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출력하셔서 네. 열쇠 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잘 보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니모닉 네. 코드를 잘 보관하셔서 이게 프라이빗 키를 잘 보관하시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서강대학교 윤석빈 교수님 모시고 암호화폐 지갑과 보안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암호화폐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 지갑의 보안성은 정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또 설명해 주신 내용이 암호화폐 사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주신 윤석빈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인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암호화폐 관련된 이슈와 정확한 분석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